저도 어떻게 차용증 없이 5.5억 원 빌릴 수 없을까요? 부로 갈 수 있는 바른길, 빠른 길로 인도하는 바른길 부동산 추진욱입니다. 2020년 2월 4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불법행위 이상거래를 엄중하고 강도 높게 잡아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내용인데요. 6가지 예시를 통해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예시를 보면서 어떻게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입니다. 불법행위 이상거래에 대한 엄중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합동조사 2차 결과가 발표됐는데 조사 대상 중 약 50%는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는 94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지금 2월 달이죠. 과천 하남 등 투기 과열지구 전체 실거래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감정원 실거래 상설 조사팀 신설로 고강도 조사를 뒷받침하겠다. 3월 달에는 실거래 집중 조사 전국으로 확대하고요. 기존에는 투기 과열지구만 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검증도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네요.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조사 세부 내용이 나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 4구가 있죠.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은 508건이 적발이 됐고요. 마용성 플러스 서대문은 158건, 그 외 17개의 지구가 667건으로 50%입니다. 강남의 강남 4구랑 강북의 마용성, 그 다음에 서대문에서 8개 구가 5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17개 구가 5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불법 편법을 했는지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를 의심했다는 사례인데요. 20대 A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형태로 약 4.5억 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5억 원과 자기자금 1억 원으로 10억 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19년 6월에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대 자녀가 아파트 10억짜리를 사려고 하는데 자기 돈이 1억밖에 없으니까 대출을 4.5억 받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모자라는 4.5억 원을 어떻게 메꿀지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너 4.5억 원 모자르잖아. 그럼 내가 네 밑으로 임차인으로 들어갈게. 전세계약서 쓰고 보증금 나한테 받아서 그걸로 아파트 사렴 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편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녀에게 돈 주려고 있지도 않은 전세계약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 B 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팔았다는 거죠. 세금 납부액을 줄인 목적 등으로 시세 대비 5억 원 낮은 약 12억 원에 19년 10월에 거래를 했답니다. 네, 시세는 17억 원인데 자녀에게 매도를 하면서 시세보다 5억 원 낮은 12억 원의 계약서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B 부부는 자녀에게 약 5억 원의 저가양도 편법 증여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줄여도 너무 많이 줄였죠. 1, 2억 원이면 모르는데 5억 원까지 줄여가지고 편법 증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하게 걸리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여기까지는 계속 가족 간의 거래에 통해서 걸렸네요. C씨는 자기 자금 거의 없이 5천만 원은 있네요.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9년 8월 매수하면서 신용대출 약 1.5억과 전세보증금 9.5억 원을 포함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5억 원을 19년 8월에 차용하였음.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 통보. 이것도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들한테 한번 아파트 좋은 거 한 채 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어떻게 했냐?
자, 17억 상당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니까 본인 돈으로 다 못 사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 9.5억을 끼고요. 자기 돈 5천만 원과 신용대출 1.5억 원을 다 모아서 탈탈 모으니까 한 5.5억 원 정도가 모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죠. 야, 너랑 나랑 돈 빌린 것처럼 해가지고 요거 내가 너한테 빌려줄 테니까 이거 아파트로 매수해 라고 했겠죠. 하지만 차용증 작성도 없이, 차용증이라도 작성했으면 모를까,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5.5억 원을 빌린 거는 그냥 증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녀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줬죠. 차용증 없이 5.5억 원이나 빌려준 사례입니다. 저도 어떻게 차용증 없이 5.5억 원 빌릴 수 없을까요? 자, 다음으로는 대출 취급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적발 사례가 있습니다. 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기업자금 대출 금지 규정 위반 의심이라는 사례인데요. 소매업을 영위하는 D 법인은 강남구 소재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 사업자 대출 19억 원을 받음. 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기업자금 대출 취급 금지 위반을 의심하는 사례라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19억 원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네요. 자, 두 번째로는 이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용 등 의심. 정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이 씨는 서초구 소재 21억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선순위로는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7억 원을 받고요. 후순위로 개인 사업자 대출 5억 원을 받았답니다. 담보대출 받고 후순위로 개인 사업자 대출 2개를 받았죠. 그리고 현재 동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를 합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사항을 어겼네요. 자, 마지막으로 명의신탁 약정 의심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FC는 19년 8월 분양받은 4.5억 원 상당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19년 10월 지인인 G씨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주택자금 전액을 F가 납부하면서 19년 10월 G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F가 거주 중이랍니다. 자, G는 자금 하나도 없이 전액 F 자금으로 구입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강동구에 있는 4.5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본인이 살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됐나 봐요. 주택이 많다든지 아니면 세금 문제가 있다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G씨라는 바지 사장을 한 명 둡니다. 요 바지 사장을 둬서 본인도 거주할 겸 임대차 계약을 써서 2.5억 원을 거래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계약서를 썼다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걸렸을까요? 자, 명의를 변경했는데 변경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의 신탁 약정 의심 사례로 경찰청에 통보가 됐습니다. 예, 아유, 경찰청, 아이고. 국토교통부가 되게 많이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던지 아니면 컴퓨터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시스템화가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상거래나 불법 거래가 뜨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불법행위 이상거래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건데요. 과연 낚시로 잡던 것을 투망으로 던져서 잡는 효과를 나타낼지, 아니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깨무는 그런 사건으로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